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초보 탈출 9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를 배워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지도인데요. 특히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실 때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보시면 쉽게 찾아가시는 경로를 탐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실 내용 설명드리고 곧바로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네이버 지도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 지도 앱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주변 정보를 확인하실 거예요. 특히 주변 정보에는 병원, 은행, 관공서, 또 마트와 식당, 카페처럼 진짜 내가 필요에 따라 찾아가셔야 되는 곳들 있죠? 해당 장소들을 찾는 방법을 익혀보실 겁니다. 그 다음 주변 정보를 다 익히시고 나서는 지도 자체의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지도도 일반 지도 있고 위성 지도 있고 또는 지형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지형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지도에는요, CCTV도 보실 수 있고 또는 주변의 교통사항이 원활한지 막히고 있는지 주변 지도 정보를 복합적으로 종합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지도 기능 활용해 보시면 해당 기능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길찾기이신데요. 네이버 지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찾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가시는 길을 찾으실 때에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 방향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즉, 초행길을 찾으실 때 가장 좋은 앱이 네이버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 기능들 활용하셔서 차로 가는 방법, 걸어서 가는 방법, 또 버스로 가는 방법 각기 나누어서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하철이 몇 분에 도착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홈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네이버 지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플레이스토어 홈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홈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첫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플레이스토어 찾아주십시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거이고요. 이때 마이크로 검색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 터치하셔서 네이버 지도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저처럼 지도가 검색이 되신 분들은 설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터치할게요. 저처럼 설치가 완료되셨을 때 열기로 버튼이 바뀌게 되시는데요. 이때 열기를 터치해서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처음으로 실행하시게 되면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오른쪽 상단에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다음 버튼을 터치하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오십시오. 그 다음 하단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도를 잘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지도에서 내 위치를 액세스하도록 허용 눌러주셔야 합니다. 허용 버튼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때 알림 수신 동의 안내창이 나타나거든요.
공지나 이벤트 정보 알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이벤트 정보 받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알림에는 아니오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저처럼 아니오까지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잡혀져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의 현재 위치는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같이 광주 북구청 근처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메뉴 기능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상단 검색창 터치하셔서 북구청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북구청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돋보기 검색 결과를 터치하시거나 하단에 나타난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위치 이름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타난 지명을 터치하셨을 때 지도가 한번 바뀌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 역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현재 수업 듣고 계시는 위치가 잡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북구청을 검색하시고 터치하시게 되면 광주 북구청으로 지도가 변동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찾아가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북구청을 도착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럼 출발지는요, 자동으로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출발지가 되고 도착지를 북구청으로 입력하셨기 때문에 도보로 또는 버스로 또는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시는 방법만 선택하시게 되면 찾아가시는 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 지도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보시고 찾아가는 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청이 검색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있으실 거예요. 닫기 X자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저처럼 X자 터치하셨을 때 지도는 북구청을 보고 있으면서 상단에는 네이버 지도의 메뉴 그리고 하단에는 찾아가시는 방법, 오른편에는 지도의 종류를 고르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검색한 이 위치 기준으로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메뉴를 터치해 보십시오. 그럼 이때 저처럼 음식점들은 숟가락과 포크 모양의 아이콘들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 하단에는 음식점 정보가 나타납니다. 상세 정보 보시기 위해서는 역시나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해주세요. 저처럼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셨을 때 북구청 근처에 다양한 맛집들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훑어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식당 있으시다면 터치하셔서 들어가 보세요. 터치하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처럼 해당 식당의 자세한 정보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식당의 메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방문자가 직접 올린 사진과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리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을 처음 가시는 장소에서 맛집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곧바로 리뷰로 넘어가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지도에서 식당 검색이셨습니다. 보고 계시는 특정 식당은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나오실 수 있고요. 다른 식당이 궁금하시다면 또 터치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이때 하단에 보시면 메뉴, 운영 시간, 그리고 리뷰까지 상세 정보를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로 식당을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나 가격을 알아보실 때에는 블로그보다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빠르죠. 저는 뒤로 버튼 눌러서 식당 음식점 검색 나올게요. 그 다음 다시 지도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에는 지도 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북구청 근처 지도 나타나셨을까요? 좋습니다. 이때 현재 우리가 음식점이 검색되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다른 메뉴 보시려면 닫기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해서 눌러 주십시오. 이번에는 음식점 말고 은행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동네 주변의 은행 관공서는 잘 아시는데 처음 간 장소에서 갑자기 은행을 찾으셔야 할 때, ATM 기계를 사용하셔야 할 때 곤란하셨죠? 이때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시면 은행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메뉴를 드래그 해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메뉴를 드래그 하실 때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관공서 또는 은행, 마트와 같은 시설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터치하시게 되면요. 북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을 보여주는데요. 관련도 순서라고 하면 가까운 위치 순서입니다. 또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요. 신협, 광주은행, 그리고 북구청 내의 광주은행까지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 다 보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터치하셔서 나올게요. 저는 은행과 식당만 해봤는데요. 주유소, 마트, 헤어샵 등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있으시다면 곧바로 터치해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지도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이십니다. 오른편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 있는데요.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시는 순간 새로운 옵션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저는 일반 지도 보고 있는데요. 위성 지도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위성 지도를 터치하셨을 때 옆면에 지도가 바뀐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세히 살펴볼게요. 빈 공간을 터치하시게 되면 메뉴가 다시 접히면서 실제로 위성 지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위성 지도는 건물의 위치라던가 또는 건물의 생김새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그럼 전남대 근처의 용지 또는 운동장 그리고 대학 본부의 모양까지도 우리가 위쪽에서 직접 위성 사진을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물의 모양 또는 면적까지도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위성 사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옵션 단추 터치해 보십시오. 터치하시고 위성 지도 말고 지형도로 가볼게요. 지형도를 터치하겠습니다. 지형도를 터치하셨을 때 다시 한번 지도가 바뀌어지는데요. 바깥 공간 터치해 보세요.
자, 저처럼 바깥 공간 터치하시게 되면 지형은 특히 도시 말고요. 산 또는 시골 풍경에서 확실하게 달라지신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위치, 위도에 따라서 우리 지형 표시가 달라지시거든요. 산은 높잖아요. 그래서 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높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형도이셨고요. 다시 우리는 일반 지도 돌아갈게요. 옵션 단추 터치하셔서 일반 지도를 눌러주십시오. 일반 지도를 터치하겠습니다. 일반 지도 돌아오셨다면 이제는 아래쪽에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옵션 단추를 터치하시고 이때 CCTV, 교통정보, 그 다음 지적 편집도까지 체크해 주세요. 저처럼 교통정보, 대중교통, CCTV, 지적 편집도 이렇게 4가지 항목 체크하셨다면 바깥 공간 터치해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CTV입니다. CCTV는 실시간 CCTV를요, 스마트폰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도로가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북구청 도로를 자세히 보시면 사거리에 CCTV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표시할게요. 저처럼 CCTV 모양 아이콘 찾으셨다면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북구청 앞이라고 나타나셨을까요? CCTV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북구청 앞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CCTV 화면을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초에서 1분 정도 딜레이는 있으실 수 있지만 라이브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또는 겨울에 눈이 오셨을 때는 눈이 도로에서 녹았는지 아니면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확인하겠습니까? 나타나시는데요. 아니요 누르시면 저처럼 다시 지도로 되돌아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CCTV 이외에 교통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를 보시면은요, 저처럼 색깔이 칠해진 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주황색 있고 초록색 있고요. 옆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막히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현재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실습하시는 시간대가 저녁 6시 출퇴근 시간대다 하시면 빨간색 교통 혼잡 표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낮 시간에 실습을 하고 계시다면 교통 원활이라는 초록색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도 앱으로 미리 차량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어느 길이 막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덜 막히는 경로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죠. 네, 교통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요, 여기 보이시는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지적 편집도, 즉 구역을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도시에서는 사실 불필요하지만 혹시 생활하고 계신 곳이 농촌이시라면 특히 이 땅, 밭, 논 중요하시잖아요. 나눠진 구역, 이때 지적 편집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지도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많이 현재 겹쳐지듯 레이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옵션 단추 터치할게요. 터치하셔서 나는 CCTV 안 보고 싶다 하시면 체크 한 번 더,
지적 편집도도 그만 보고 싶다 하시면 지적 편집도도 체크를 제거. 대중교통은요,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알려줍니다. 교통정보도 체크 제거하고요. 대중교통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저처럼 지도 되돌아오셨을까요? 버스 정류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보이시나요? 하단 대중교통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터치하셨을 때 지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파란색 버스 아이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살짝 옮겨 보십시오. 드래그 하셔서. 그럼 정확하게 버스 정류장마다 해당 아이콘이 찍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보이시는 버스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보세요. 저처럼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정류장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터치한 정류장에 현재 몇 번 버스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광주 버스 앱 따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네이버 지도에서 몇 번 버스 타야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심지어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다시 손가락 내려주시면 우리 버스 정류장 정보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실제 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버스 정류장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다 되셨을까요? 되신 분들은 바깥 공간 터치하셔서 정류장 정보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 뷰입니다. 우리 오른쪽 보시면 거리 뷰 아이콘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옆에 레이어 옵션 바로 밑에 위치 아이콘과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는 거리 뷰 아이콘을 터치하시게 되면 갑자기 지도 내에 파란색 선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진 한 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도로만 선택하시면 주변 정보를 실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북구청 사거리를 보시고 싶다면 손가락을 드래그 하셔서 자, 가운데 보이는 이 거리 뷰 표시를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지도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동하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 이동 다 하셨다 하신다면 사진을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사진을 터치하시고 라인이나 화살표는 이동 방식입니다. 저는 화살표 상태 그대로 적용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우리가 북구청 앞 사거리를 가시지 않으셔도요, 실사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심지어는 360도 회전이 되면서 방향과 상관없이 주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 내의 화살표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터치해 보시겠어요? 터치하실 때마다 직접 해당 터치 화살표 방향으로 시점도 같이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거리 뷰 말 그대로 거리를 보시는 거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야 할 때 주변 정보를 직접 내가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 뷰 사용해서 주변 정보 확인을 해 보고요. 또 건물을 찾았는데 해당 건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신다면
이때에도 거리뷰 사용하셔서 실제 사진으로 어느 지점에 또는 옆에 큰 건물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위쪽에 보이시는 비행기 모양은 항공뷰입니다. 터치하시면 가장 위쪽에서 찍으신 사진, 항공기에서 찍은 것과 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형태를 확인하실 때 항공뷰 사용해 보십시오. 되셨다면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 터치하시면 거리뷰 또는 항공뷰 상태에서 다시 일반 지도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파란색 선은 거리뷰 정보가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아파트 내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기 어렵겠죠? 네. 여기 더 이상 거리뷰 보실 필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거리뷰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저처럼 일반 지도로 다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 길찾기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찾기 버튼 위치는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길찾기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길찾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화면 구성 살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하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입력창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는 길을 찾아가실 때 버스로 가실 건지 자가용으로 가실 건지 또는 도보와 자전거, 즉 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때 출발지에는 내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특정 장소를 찾아가시려고 할 때에는 따로 출발지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내가 있는 곳에서만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출발지부터 입력하시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십니다. 출발지 입력 창을 수정하시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터치하시게 되면 다시 적으실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때 오른쪽에 닫기 버튼 보이시죠? 터치 한 번만 하셔도 출발지의 기존 장소는 지워지게 됩니다. 출발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청이라고 출발지를 적을게요. 선생님들은 꼭 북구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데 출발하셔야 되는 지점을 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북구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북구청을 다시 한번 꼭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상세 주소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주소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총 2번의 북구청을 터치하셔야지만이 글자 입력이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도착지 입력하겠습니다. 자, 도착지 입력창을 터치하시고 이번에는 저는 풍암 저수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처럼 풍암 저수지라고 입력하시고 이때에도 반드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되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경로 탐색이 되면서 찾아가시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로 가시는 시간은요, 1시간 15분이 최소 시간이시네요. 찾아가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로 가는 길은 총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상단에 있는 방법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최적 방법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손가락을 내려보시면 한 가지 방법뿐 아니고 다양한 경로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최소 환승은 적은 대신에 조금 더 걸어가셔서 다른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은요, 순환 버스를 타야 하시는 경로도 나타나고요. 경로는 다양하신데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최적 경로입니다. 최적 경로에서 말하는 이 버스 시간 있죠? 이 버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따로 계산해 보지 않으셔도요, 첫 번째 검색 결과로 가시는 게 가장 빨리 도착하시는 방법이세요. 그 다음 꼭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하지 않고 내가 만약 2시간 뒤에 출발한다면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출발 시간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출발 시간을 터치하시고 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겠다. 저처럼 시간대를요, 미래 시간대로 설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검색 결과가 바뀝니다. 내일 10시에 출발한다면 다른 경로가 더 빠르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하나의 최적 경로를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적 경로를 터치해 보십시오. 저처럼 터치하시게 되면 미리 전체 경로 살펴보실 수 있고 상세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걸어서 어느 정류장으로 가라. 그 다음 해당 정류장에서 7번 버스를 타고 8개 정류소를 이동하면 광주세무서에서 내릴 수 있다. 이때 광주세무서에서 다시 45번을 타고 16개의 정류장을 이동하시면 풍암저수지에서 하차할 수 있다. 내려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라고 상세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가시는 장소는 찾기 어려우시거든요. 네, 이때 걸어가는 길까지도 다 안내해 주니까 저는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나갈게요. 이번에는 자동차 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차량 터치해 보십시오. 자동차 길 보시면은 이제는 자가용으로 가실 때 루트를 안내해 줍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때 저는 밑에 통행료도 확인을 해 보는데요. 택시로 가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안내 시작 버튼을 눌러 보십시오. 안내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용 약관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 약관 터치, 전체 동의 터치하시고 동의하겠습니다. 동의 터치. 그럼 이때는 저처럼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되세요. 실제 차량으로 운행하시면서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켜 놓으시면은 좌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하십시오, 음성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P 주차장. 자, P 주차장 돌아가기 버튼 터치하시고요. 주유소 있습니다. 주유소 두 번째 아이콘 터치하시면 가시는 경로 안에 있는 주유소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 가격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격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주유소 들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바는요, 교통 상황 안내입니다. 빨간색은 밀리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록색은 원활하게 교통량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뒤로 버튼 눌러서 안내 종료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종료하셨을 때 다시 지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길 찾기 우리 어렵지는 않으신데요. 이때 주의사항 반드시 꼭 지명을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터치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추가 기능 더 익혀볼게요. 왼편 보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요. 왼편 메뉴를 터치해 보세요. 저처럼 왼편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사용하셨던 메뉴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하철 노선도 한번 가볼게요. 지하철 노선도 터치해 보세요. 이때 수도권 노선도가 가장 먼저 보이실 텐데요. 우리 광주로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을 터치하시고 광주 선택해 주십시오. 저처럼 광주 선택하셨을 때 지하철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내가 돌고개역에 있다 하신다면 터치해 보세요. 이때 언제 지하철이 도착하는지 마치 버스 안내 시간표처럼 지하철도 시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꼭 가지 않으셔도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나가시면 좋겠죠. 뒤로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돌아오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네이버 지도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